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을 볼 때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을 조금 점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간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화 코인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혁신 경쟁이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원화 코인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늦은 출발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입법이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선다는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로 활동하면서 한국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원내 지도부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입법에 직접 나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든요. 저도 대선 때 디지털 자산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대선 공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비롯해서 STO, 토큰 증권법, ETF법, 이 디지털 자산 기본 3법을 만들어내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법을 내고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또 따라서 다른 법들을 내고 그랬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USDT, USDC, USD1 이런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 거 가지고만 논의하면 되는데 정부는 정부안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안이 정부 내에 이제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지금 이건 너무 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가 법안을 또 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법안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정무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죠. 원내 지도부가 빨리 해야 된다라는 힘을 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냈는데 네네. 그걸 한번 통합해보고 좀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인가 봐요. 네, 그렇죠. 예, 네네. 예. 하는 얘기를 또 이제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안을 따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금 지지부진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이유가 정부 내에 기관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즉, 특히 금융위하고 한국은행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이제는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열심히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7대 리스크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7대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그 민 의원님이 반박 자료를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핵심 뭡니까? 7대 리스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리스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7대 리스크라고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반복한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는 뱅크런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뱅크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은 그 중에 8% 정도를 지급 준비를 하고
92% 정도를 신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예금자들이 찾으러 오면 그때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으로 달려와야지만 찾을 수 있다. 선착순이다. 네. 라는 거잖아요. 8%까지 가지고밖에 못 찾으니까. 그게 뱅크런인데 이거는 이제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에서는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자산을 100%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1대1로 보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대1로 보관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00개의 코인이 있고 100달러가 있는데 100개의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찾기 위해서는 100달러가 그대로 있는데 왜 은행으로 달려옵니까? 달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코인런이 생길 이유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결 가능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서 제가 조목조목 이거 하나하나 네.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7대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은 진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진짜 7대 리스크가 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리스크는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하게 됐을 때 본인들의 통화 주도권이라 통화 정책 주도권, 통화 주권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통화 주권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라이 제이슨을 통해서 온 세계를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특히 대한민국도 밀려올 텐데 그러면은 원화의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원화를 안 쓰게 되잖아요. 즉 모두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필패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빅테크하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러셨어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은행은요, 우리나라에는 20개밖에 없습니다. 그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모두 포함해서 20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된 은행은 6개밖에 없어요. 이 은행에게만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면 여기에서 경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K컬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K컬처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드는 송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다 물게 되고 수수료를 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저작권도 그쪽으로 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AI에 대해서 소버린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거 써도 되고 중국 거 써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 주권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만들려고 엄청난 150조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것을 가져야지만 저쪽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 스테이블 코인, 즉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AI는 서버린 AI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어를 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지컬 영토는 좁아요. 그렇지만 디지털 영토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그 디지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신광개토 대항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는지 저는 갑갑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민생 경제와 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제도화가 되면 우리 민생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민생을 좀 더 잘 살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쓰면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기간이 꽤 걸리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2%에서 뭐 5% 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빠르다. 즉 결제 기간이 정말 몇 초밖에 안 걸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렴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즉 결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엄청난 불리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외 송금 비용이 지금은 스위프트만을 이용해서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뭐 수수료도 5%에서 뭐 10%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 몇 초 만에 가고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아요. 중소기업에게도.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창작자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저작권을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모두 다 팔면서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장사하는 분들의 이 범위가 넓어지고 싸게 또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민생에 더 맞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제도화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요. 습관화되면 결제수단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습관화돼서 표준화돼 버리면 끝납니다. 제가 항상 이 질문에 이런 예를 드는데 1900년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이런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1900년의 사진은 모두 다 마차가 꽉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거기에 딱 하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13년 뒤에 1913년에는 거기에 모두 다 자동차입니다. 13년 동안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효용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인류가 느끼고 나서부터는 뒤로 백도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제 수단에 있어서도 현금과 카드와 이 수단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저렴한 이 압도적인 효용을 느낀 인류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13년이었는데 온라인에서는 3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3년이면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릴 거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속도를 맞추면서 방향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 자동차로 바뀌면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지와 관련해서 도로도 닦고 운전 기술도 배우고 면허증도 이런 제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한국은행이 써야 될 시점이다. 방향은 정해졌다. 타이밍이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무르익었습니다.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민병덕 의원과 먼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